안녕하세요. 강북 삼성 응급의학과 이장희입니다. 셉시스 치료의 강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의 주제는 인펙션 컨트롤입니다. 모든 목소리는 AI로 대체하였습니다. 셉시스는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디스레귤레이티드 리스판스로 인해 라이프 스레트닝한 올간 디스펑션이 발생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라이프 스레트닝 올간 디스펑션의 이니셜 리서시테이션으로 플루이드 바소프레서 이노트로픽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셉시스의 근본 원인은 인펙션에 대한 호스트의 디스레귤레이티드 리스판스이므로 인펙션에 대한 소스 컨트롤 및 안티바이오틱스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리비전된 3시간 6시간 번들 및 1시간 번들은 3시간 이내에 블러드 컬처 및 항생제 사용을 완료할 것, 그리고 1시간 이내에 블러드 컬처 및 항생제 사용을 시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인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의 상황에 따라 항생제의 시작 시점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일까요? 가이드라인이 세분화된 이유를 살펴보기 앞서 항생제에 대해 간략한 설명부터 우선 드리겠습니다. 항생제 대량 생산 및 유통은 1940년대, 즉 2차 세계대전쯤입니다. 항생제의 도움으로 인류는 감염병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항생제 오남용, 다제 내성균의 출현 등으로 인해 인류는 또다시 감염병이라는 큰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6종의 다제 내성균 감염증을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표본 감시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 중 VRSA와 CRE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전수감시 대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즉, 항생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인류의 가장 큰 적이 감염병이었으나 항생제의 사용으로 감염병은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항생제 오남용과 다제 내성균이 지속적으로 출현한다면 언젠가 또다시 감염병이 인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치료제가 없는 감염병의 무서움을 느껴봤기 때문에 항생제 오남용과 다제 내성균의 출현이 위협적으로 다가옵니다. 2018년 리비전된 셉시스 번들에서 3시간 이내에 블러드 컬처 및 항생제 사용을 완료할 것, 1시간 이내에 블러드 컬처 및 항생제 사용을 시작할 것을 강조했으나 시간을 정해놓고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의도치 않게 항생제 오남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서바이빙 셉시스 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항생제 사용의 시작 시점을 나누어 발표하였습니다. 표는 2 곱하기 2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로는 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세로는 셉시스가 데피니트 혹은 프로바블 의역하면 확실 혹은 거의 확실 및 파스블 의역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약간 애매한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셉시스가 확실 혹은 거의 확실하면 샥이 있건 없건 셉시스인지 이후 1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샥이 동반된 경우 셉시스가 약간 애매하더라도 1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셉시스가 애매하면서 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감염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인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베스트 프랙티스 스테이트먼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셉시스를 미믹하는 다른 질환 때문에 마치 셉시스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타임 리미티드입니다. 즉, 3시간 안에 에티올로지를 평가하여 감염 때문인 것이 맞다면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셉시스가 애매하면서 샥이 없을 때는 셉시스가 맞는지부터 면밀히 살펴본 후 셉시스가 맞다면 3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생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셉시스가 확실하거나 거의 확실하면 1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샥이 있으면 1시간 안에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셉시스도 애매하고 샥도 없으면 혹시라도 셉시스를 미믹한 다른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면밀히라고 표현했지만 시간을 무한정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3시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2024년 발간된 성인 폐혈증 초기 치료 지침서에서도 3시간, 1시간으로 나노 항생제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입니다. 셉시스와 septic shock에 대한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1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남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미국 감염학회, 미국 중환자의학회, 미국 응급의학회 등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서바이빙 sepsis 가이드라인에서는 sepsis가 확실한지 애매한지 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항생제 사용 시점을 세분화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펙션 소스에 대해 빨리 진단하고 필요시 인터벤션 혹은 서지컬 리무버를 통해 소스 컨트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베스트 프랙티스 스테이트먼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터벤션 혹은 서지컬 리무버가 필요한 인펙션 소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케이스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콜레시스타이티스로 sepsis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80대 남성분이고 3일째 복통이 지속되었지만 타이레놀만 드시다가 호전이 없어 오늘 동네 병원 방문해보니 혈압이 낮아 본원으로 전원 오게 되었습니다. 발열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경우 sepsis임에도 발열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피지컬 이그잼에서 RUQ 텐더니스와 머피 사인이 마일드하게 있었습니다. AKI가 동반되어 있었고 CRP와 프로칼시토닌 수치가 높았습니다. AKI가 동반되어 있어 조영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GB 디스텐션, GB 스톤 및 GB 주변의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생각됩니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이 언스테이블해서 PTGBD를 우선 삽입했습니다. 항생제 사용하며 안정화 취한 뒤 일렉티브로 콜레시스텍토미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리버 압세스로 sepsis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60대 여성분이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CKD3가 있으며 캐비지 시행받은 기왕력도 있습니다. 한 주 전부터 전신기력 저하가 지속되다가 오늘은 어지럽기까지 하여 동네 병원 방문했고 혈압이 낮아 본원으로 전원 오게 되었습니다. 이분도 발열은 없었습니다. 피지컬 이그잼에서 RUQ 텐더니스와 머피 사인은 없었습니다. 리버 압세스의 경우 RUQ 텐더니스와 머피 사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버 압세스는 RUQ 부위에 왼손을 대고 오른손으로 쳐보는 펄커션 텐더니스 이그잼을 하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RUQ 부위에 펄커션 텐더니스가 양성이었습니다. CRP와 프로칼시토닌 수치가 높았습니다. 기저질환으로 CKD3가 있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리버 엔테리어 부위에 로우 덴서티를 나타내며 에어를 포함하는 압세스가 관찰됩니다. 응급실 내원 당일에 PCD, 즉 펄큐테니어스 드레이니지를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유레터스톤으로 인한 APN 때문에 sepsis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70대 여성분이고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한 주 전부터 전신기력 저하와 열감이 있어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내원 시 체온은 40도였고 혈압은 낮았습니다. 환자분이 스스로 느끼는 옆구리 통증은 없었으나 피지컬 이그잼에서 라이트 CVA 텐더니스가 있었습니다. CRP 프로칼시토닌이 높았고 UAE에서 WBC 매니가 확인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살짝 높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제가 없어도 라이트 키드니의 덴서티가 레프트에 비해 떨어지며 라이트 키드니 주변에 인필트레이션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트 유레터의 딜라테이션 및 프락시말 유레터 스톤이 관찰됩니다. 즉 라이트 프락시말 유레터 스톤으로 인해 라이트 키드니에 APN이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당일에 PCN, 즉 펄큐테니어스 네프로스토미를 시행하였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된 후 플렉서블 유레테로스코피를 통해 유레터 스톤을 제거하였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펜디사이티스로 sepsis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50대 남성분이고 특이 기저질환 없습니다. 이틀 전부터 복부 불편감 있다가 오늘 숨차고 전신기력 저하 있어 119 신고했습니다. 이송 도중 산소 포화도 감소가 관찰되었고 본원 내원 시 SpO2는 마스크 15리터에도 불구하고 9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내원 시 아지테이션이 있어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69에 47로 감소되었습니다. 피지컬 이그잼에서 RLQ 텐더니스가 관찰되었습니다. ABGA상 메타볼릭 엑시도시스 및 락테이트의 상승이 보였습니다. AKI가 동반되어 있었고 CRP 상승이 관찰되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풀무나리 데마도 보였습니다. 조영제 없이 촬영한 APCT입니다. 아펜디콜리스 및 에큐트 아펜디사이티스가 관찰됩니다. 소스 컨트롤 위에 아펜덱토미 시행하였습니다. 우선 라파로스코피로 접근했고 생각보다 페리토나이티스가 심해 오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포니에 갱그레인으로 sepsis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30대 남성분이고 당뇨 진단받았으나 최근 약제 및 인슐린 사용 중지하였습니다. 10일 전부터 우측 사타구니 부위 발정 및 통증이 생겼고 3일 전쯤 타원에서 IND 시행했으나 오히려 더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바이탈 사인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우측 사타구니 부위의 발적에 대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스 컨트롤이 반드시 필요하고 방치하면 환자 상태 급격히 악화되는 포니에 갱그레인이지만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환자 정보 최대한 가린 후 보여드립니다. ABGA상 PCO2 및 바이카보네이트가 감소되어 있고 락테이트의 마일드한 상승이 보입니다. PO2의 마일드한 감소도 관찰됩니다. CRP와 프로칼시토닌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라이트 페리니움의 에어버블이 관찰됩니다. 익스터널 제니탈리아, 페리니움, 페리아날 스페이스의 네크로타이징 파샤이티스를 포니에 갱그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의 인펙션 소스는 포니에 갱그레인입니다. 응급실 내원 당일 외과 수술방으로 이동하여 데브리먼트 및 이리게이션을 시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케이스입니다. 리트로페리토니움의 네크로타이징 파샤이티스로 인해 sepsis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80대 남성분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가 있으나 최근 혈당 조절이 잘 돼 약제 중단한 상태입니다. 10일 전부터 우측 등 부위가 아팠으나 진통소염제 근이완제 및 등 부위 주사 치료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숨참과 혈당 조절 안됨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외관상 살펴봤을 때 우측 등 부위에 특이 소견은 없어 보입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도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환자 정보 최대한 가린 후 보여드립니다. 눈을 뜨고 있는 상태로 멘탈은 얼럿했지만 타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은 오락가락했습니다. ABGA상 락테이트가 상승되어 있습니다. AKI가 동반되어 있고 CRP 및 프로칼시토닌의 상승이 관찰됩니다.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라이트 플루랄 이퓨전이 관찰되었습니다. CT를 보기 전에 리트로페리토니움의 아나토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트로페리토니움을 키드니 레벨에서 살펴본 그림입니다. 보스 키드니와 판크레아스, 듀오데눔 서드 포션, 아올타, IVC, 어센딩 콜론, 디센딩 콜론이 리트로페리토니알 올간입니다. 키드니 주변의 공간은 페리리날 스페이스로 불립니다. 페리리날 스페이스의 앞쪽은 엔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입니다. 페리리날 스페이스의 뒤쪽은 포스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입니다. 파샤드를 기준으로 페리리날 스페이스, 엔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 포스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로 나누어집니다. 페리리날 스페이스의 앞쪽이 엔테리얼 리날 파샤, 뒤쪽이 포스테리얼 리날 파샤입니다. 엔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는 포스테리얼 파리에탈 페리토니움, 라테로코날 파샤, 엔테리얼 리날 파샤로 이루어집니다. 포스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는 포스테리얼 리날 파샤 및 트랜스버스 파샤로 이루어집니다. AKI가 있어 조영제 없이 촬영하였습니다. 라이트 리트로페리토니움, 즉 페리리날 스페이스, 엔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 포스테리얼 파라리날 스페이스 부위에 에어덴서티 및 인필트레이션이 관찰됩니다. 엔테리얼, 포스테리얼 리날 파샤 및 트랜스버스 파샤 주변의 인필트레이션이 가장 심합니다. 레트로페리토니움의 네크로타이징 파샤이티스로 평가됩니다. 응급실 내원 당일 비뇨기과에서 메인으로 데브리먼트 및 이리게이션을 시행하였고 이후 2차례 더 데브리먼트 및 이리게이션 하였습니다.